가게에서 하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저부터 증시 아침판 안지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곽상준입니다. 미국 시장 많이 올랐는데 이건 뭐야? 그러게요. 아, 참. 오늘 좀 기대를 좀 했거든요. 반도체도 꽤 많이 올랐는데 미국에서. 우리나라는 수혜인데. 아, 참. 네. 하드웨어 먼저 수혜거든요. 반도체는. 네. 오늘 좀 장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예측대로 좀 안 가고 원래 생각했던 대로 좀 안 가는 모습이 좀 많이 보였습니다. 반도체를 이제 미국이 대중국 이제 반도체 수출을 다시 또 제재한다라는 이슈가 떠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시간으로 3% 지금 하락 중이거든요. 네. 미국 시장은 이렇게 좀 반응을 하는데 한국 시장은 그 뉴스에 별로 반응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시진핑하고 블링컨하고 회담할 때만 해도 굉장히 이제 다시 화해 모드로 가면서 좀 방향이 좀 갈렸잖아요. 소비주들, 중소비주들, 뭐 리오프닝주 다시 반등하고 그동안 좀 IRA 법안 수혜받았던 뭐 2차전지나 반도체 이쪽은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이슈는 전혀 보이지 않았고 반도체는 오히려 HBM 요 시장 상승 이 성장률 전망을 굉장히 세게 했습니다. HBM에서 45%씩 성장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HBM 관련 뭐 장비주들이 특히 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네, 오늘 시장은 전체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0.67% 코스피가 하락했고요. 코스닥이 0.8%대 하락을 했습니다. 외국인은 도로 나가는 것 같아요, 이제. 아니 그러니까 환율이 1,300원 이상 넘어간 거는 별로 좋은 신호도 아니고. 예, 그다음에 실물 회복까지 조금 시차가 좀 있어서 좀 떴어요. 뜬 시간인 것 같아 지금. 네. 지난주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지금 2주 연속으로 한 하루 빼고는 계속 코스피에서 순매도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오늘은 뭐 규모도 많네요. 네, 오늘은 한 4천억 정도 코스피에서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도 1,500억 정도 순매도했고 선물 매도가 굉장히 뭐 1조 3천억 정도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살 만큼 샀으니까 원래는 팔던 거 아니야?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고 팔았잖아요, 사실은. 삼성전자도 근데 계속 사고 있어요, 최근에. 아직도. 예. 그러니까 오늘까지도.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자가 조금 약화되니까 원래 다른 건 팔고 있었잖아, 계속. 그 흐름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네. 네. 그래서 오늘 업종별로는 비금속 광물 섹터에서 조선 내화가 19%나 상승했습니다. 여기는 뭐 이렇게 왜 이렇게 급등하는지 모르겠어요. 인적 분할 해가지고 이제 신주 배정 기준일이 오늘인데 왜 이렇게 급등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냄새가 좀 나잖아요. 그 SG증권 뭐 5종목 하한가 하고 결을 같이 하는 그런 회사들 아닙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요새는 뭐 밝혀진 건 없어요. 예. 공식화된 건 전혀 없는데. 그러니까 결은 그 동네잖아. 그 동네 자산 오래된 자산주. 성장은 없고 뭐 이런 회사들이잖아요. 네. 여기는 뭐 자사주도 한 20% 갖고 있어요. 굉장히 커서 대주주 입장에서는 인적 분할할 니즈도 있겠다라고 싶었는데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근데 왜 주가 이렇게 올라가는지 좀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보험 섹터에서도 두 번째로 많이 상승했습니다. 코리안리, 삼성생명, 한화생명, 동양생명 대부분 다 1%대 상승을 했고요. 운수창고 업종에서는 항공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어제 델타에어가 6%나 올랐어요. 네, 거의 뭐 7% 가까이 급등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진에어, 에어부산, 대한항공, 제주항공, 아시아나, 티웨이 다 1에서 5% 사이로 다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행객 수가 많아지는 거, 항공 여행객 수가 많아지는 거 거의 뭐 정해진 미래 아닙니까? 앞으로 1년 정도는 그럴 것 같잖아요. 우리 아예 못 나가던 게 나가는 거니까. 그럼 한번 콧바람 들으니까 자꾸 올해 한번 외국 나갔죠. 네. 또 나가고 싶은 생각 있어 없어요? 나가고 싶은데요. 안 나갈 때는 그냥 그러려고 안 나갔지. 거봐 이렇게 된다니까. 이게 코에 한번 바람 들으면 자꾸 나가게 된다니까 이게 참. 네. 오늘 일단 하락업종 이야기해야죠. 화학 섹터가 너무 안 좋아요. LG화학이 오늘 6% 하락했고요. 롯데케미칼이 5%대 하락, 대한유화, SKC, SK이노베이션 4%대씩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화학업종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 좀 많은데 업황이 부진해요, 굉장히. 업황이 범용 제품이 별로다. 네, 범용 제품이 좀 별로입니다. 네. 화학이 시크릿컬인데 아직 회복이 뭐 중국이 좋아져야 좋아질 거 아니야. 아무리 중국이 자체 조달을 한다고 해도 활성화되면 좀 그래도 좀 팔리기 좋아지는 건데 지금 이렇게 중국이 쉬게 되면은 중국 공장에서 덤핑을 할 거 아니냐? 그렇죠. 이게 문제인 거죠. 게다가 중국 공장에서 증설도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공급은 많아지고 수요는 줄었어요. 우리는 수출 더더욱 못하고 있고 네,
그래서 좀 어렵고요. 그다음 철강금속 섹터에서도 동국홀딩스, 삼화알미늄, 동국제강, 포스코홀딩스, 포스코스틸리온, 조일알미늄 보통 2차전지 섹터하고 결을 좀 같이 했던 업체들이 오늘은 좀 하락을 했습니다. 네. 건설업종에서도 삼부토건, HJ중공업, DLENC, 현대건설 소폭 하락을 했고요. 일단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제 미국 상무부가 다시 중국 반도체 제재를 강화할 거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네. 7월 초에 아마 예정이 될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하고 AMD 같은 이제 AI 반도체의 대중 수출 제한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동안은 좀 엔비디아가 수출을 좀 요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성능을 좀 대폭 낮췄습니다. 중국 수출용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A800 요게 이제 성능을 좀 낮춘 제품인데 요걸 수출했는데 이번에 새롭게 이제 제한이 나오게 되면은 제재가 나오게 되면은 요거까지 막히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기존에 이제 중국향 매출액 비중이 한 20% 정도 돼서 요것도 예전에 마이크론하고 좀 비슷한 이슈인 것 같아요. 마이크론도 좀 있었잖아요. 중국 비중이. 여기는 훨씬 심각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거 풀어주면 팔 때 많거든. 근데 얘네가 번호가 낮아질수록 좋은 제품인가 봐. A100이 훨씬 비싸고 H100이 또 엄청 비싸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되는 성능 이런 것까지 못 팔게 할 정도면 중국 판매는 다 막혔다고 보는데 중국에서는 지금 저기 2배로 윗동거래되는 거 아세요? GPU가? GPU가? GPU가 2배로 윗동거래돼. 좋은 것들. 그러니까 이런 정도 상황이니까 팔 수 있는데 못 팔게 하니까 지금 아마 젠수랑 미치고 한장 팔당 뛸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랑 이제 AMD도 시간으로 한 2~3%씩 다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뭐 일단 옐런이 중국 방문을 한다라는 이슈가 최근에 나왔었잖아요. 7월 초에 방문 예정인데 그때하고 또 그 방문을 앞두고서 정반대되는 좀 이슈가 나와서 조금 뭐 협상력 제고를 위한 건가?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오늘 뭐 증시에는 크게 이 이슈를 반응을 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트렌드포스에서 HBM 시장, AI 반도체 꼭 필수로 들어가서 이제 하이닉스가 그동안 좀 수혜를 많이 받았고 삼성전자도 하반기부터 AMD에 지금 납품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 시장이 25년도까지 연 45%씩 성장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AI 시장 확대의 수혜를 받으면 2023년 기준으로 HBM 시장의 시장 점유율이 하이닉스가 53%, 삼성전자가 38%, 마이크론이 9%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이제 시작하는데 굉장히 빠르게 점유율을 확대할 걸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AMD가 잘 될수록 삼성의 점유율은 더 크게 늘겠죠. 삼성도 최근에 뭐 컨퍼런스인가 뭘 했는데 그때 이 HBM 시장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공략을 하겠다라고 언급을 하더라고요. 경영진이. 네, 굉장히 주력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파운드리 이슈가 좀 몇 가지 있는데 삼성전자가 2나노 파운드리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27일 실리콘밸리에서 이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3을 개최를 했는데요. 이때 2나노 공정을 2025년에 모바일부터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26년도에는 고성능 컴퓨팅, 그리고 27년도에는 차량용까지 적용을 확대할 거라고 했고요. TSMC 같은 경우에도 이미 2나노 건설 중인데 25년도부터 양산 시작하겠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제 또 TSMC가 대만 북부에다가 1.4나노 파운드리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는 뭐 계속 꾸준히 기술 발전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설비 증들도 어마무시합니다. 네. 그리고 화학업종 굉장히 안 좋은데요. 롯데케미칼 그리고 LG화학에서도 석유화학 부분 이쪽은 적자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2분기에는 흑자로 좀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나오곤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업황 회복 사이클에 진입한 건 아니라는 시각이 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네, 신용평가기관 S&P도 아시아의 에틸렌, 프로필렌 시장에 대해서 공급 과잉 영향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삼성증권에서는 이제 캐파 계산을 좀 해줬는데 중국의 에틸렌 캐파가 2019년도에는 2,700만 톤에서 23년도에는 5,200만 톤 가까이 증가해서 한 91% 정도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 한국은 30% 증가를 했고요. 이게 중국이 글로벌리 수출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캐파를 빠르게 증가하고 또 중국에서 수요는 또 우리한테 수입을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업체들이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고, 최근에 또 저희 고객께서 화학업종에 계신 분이 공유를 해준 메시지가 있잖아요. 화학 업황에 대해서. 그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거 얘기하면 안 되면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간단한 얘기인데 이건 다 일반적인 얘기인데. 일반적인 얘기만 제가 하려고 했어요. 네, 중국이 캐파 증설이 너무 많다. 캐파 증설이 많은데 이제 중국 수요가 안 좋으니 중국에서 팔다 남은 것들을 이제 애들이 해외로 팔 수도 있다. 그런 상황들이 이제 오고 있다. 그래서 그게 골 때리는 상황이고, 또 얘네들은 정부 지원도 계속 잘 받는다. 그거는 뭐 디스플레이도 그랬고,
지금 반도체도 그렇고 다 정부 지원이잖아요, 중국이.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그 화학 업체들 간의 싸움에서 좀 유리한 환경이다. 그래서 참 불리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거죠. 네. 네. 반면에 이제 범용 제품 하는 쪽은 굉장히 좀 힘들고 주가도 부진하고 특히 롯데케미칼은 최근에 신용 등급도 좀 떨어지면서 네. 롯데케미칼 떨어지니까 뭐 계열사 한 4군데 다 같이 동반 하락했잖아요. 네. 그 영향 때문에 근데 뭐 그 롯데 건설 도와주고 그다음에 일진 머티리얼 인수하고 네. 한꺼번에 터지는 바람에 그렇게 힘들어졌죠. 그렇죠. 네. 네. 빨리 회복이 돼야 될 텐데 오늘 롯데 일진 머티리얼즈도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하더라고요. 네, 반면에 이제 뭐 스페셜티 하는 쪽은 나쁘지 않습니다. 네. 오늘 뭐 범용 쪽이 이제 주가가 연초 대비해서 또 많이 빠졌다면 오히려 연초 대비해서 많이 올랐어요. 효성 첨단 소재나 뭐 코오롱 인더나 이런 쪽은 오히려 상승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쪽 다른 쪽으로 신사업을 좀 많이 확장하는 쪽은 이제 상당히 좀 열려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죠. 카본 소재는 앞으로도 쓸 때가 많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 2차 전지 소재도 다 전부 화학 업체잖아요. 네. 화학 첨단 소재잖아요. 그런 쪽 하는 업체들은 계속 좀 좋은 상황이죠. 네. 네. 그리고 어제 델타 항공이 전망치를 상향했죠. 그래서 7% 정도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어제 뭐 젯블루 9% 상승, 아메리칸 에어라인 그룹도 5.5% 상승, 유나이티드 항공도 5% 상승, 미국 항공주들 다 좋았는데요. 어제 델타 항공이 분기 실적 그리고 연간 실적 전망치를 상향을 시켰습니다. 네. 여행 수요가 굉장히 꾸준하다고 하고요. 매출이 전년 대비 17에서 18% 성장할 거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전의 그 가이던스 대비해서 전망치를 좀 상향을 시킨 수치고요. 잉여 현금 흐름 전망치도 20억 달러에서 30억 달러로 상향을 시켰습니다. 현금 흐름까지 좋아지는 겁니까? 그러면 완벽하네요. 네. 네, 오늘 그래서 진에어, 에어부산, 대한항공, 제주항공, 아시아나, 티웨이 전반적으로 다 상승을 했습니다. 네. 뭐 여행주도 올랐네요. 모두투어, 하나투어도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기술적으로 우리는 이제 중국이 이거보다 더 나빠지겠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중국이 지금보다는 안 나빠지면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좋아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그리고 애플페이가 시장에서 좀 잊혀진 이슈인 것 같은데 새롭게 또 시장에 영향을 받네요. 네. KG 모빌리언스가 애플페이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소식에 오늘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야, 상한가까지 주식이 아닌데. 그렇죠. 굉장히 절대 그런 주식이 아닌데. 꾸준한 이익 내는 그냥 캐시카우 회사인데 국내에서 애플페이를 이제 PG사들은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한국 사이버결제, 나이스, 토스, 이니시스 등 많은데 휴대폰 결제 업체는 이제 KG 모빌리언스가 좀 유일하다고 하고요. 지난 8일에 사전 오픈을 했어요. 오늘 처음 발표를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 정식 서비스를 시작은 했는데 상한가를 간 거는 좀 테마성으로 좀 오른 것 같다. 실제로 이익 상승이 극적으로 나올 이슈도 좀 아닌 것 같잖아요. 네, 그리고 또 최근 애플페이 이슈가 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우체국에서도 애플페이를 지원하는 단말기를 도입을 하겠다라고 추진을 발표를 했고요. 뭐 애플페이 사각지대 보완을 위해서 결제 패드를 최신형으로 바꾼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우체국을 자주 찾는 고객들 중에 애플페이를 이렇게 쓰고자 하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뭐 저는 신용카드보다 어렵던데요, 쓰기가. 보통 이제 주변에서 이 애플 제품 두 번 써봤어. 그렇죠. 보통 아이폰 쓰는 사람들 보면 잘 안 쓰더라고요, 애플페이를. 이렇게 한번 삑 하고 떠. 그럼 자동으로 결제된 줄 알았지 또 뭘 누르래. 그게 너무 힘들어. 뭘 하나 더 누르라는. 차라리 지갑에서 카드 꺼내는 게 편한가요? 그리고 헷갈려.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도 없고. 네. 아, 기계치라 그런가? 네. 오늘 뭐 테마성으로 올랐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 하인크 코리아 뭐 이런 데는 이제 폰 케이스 만들고 뭐 약간의 뭐 디지털 기술이 들어가 있지만 뭐 액세서리 만들고 이런 데인데 11% 오늘 이슈 때문에 상승을 했고요. 네. KG 모빌리언스가 상한가 들어가는 바람에 이니시스 지분 갖고 있는 회사도 거의 1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라면 가격 인하 이슈인데 농심이 어제 내렸죠. 네. 삼양식품도 따라서 내렸습니다. 네. 농심은 이제 신라면 가격을 5% 인하를 했는데 삼양식품은 가장 주요 매출인 이제 불닭볶음면은 안 낮췄습니다. 네, 아무래도 수출 비중이 많기도 하고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별 타격이 없다. 라면 가격 인하를 해도 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닭볶음면이 사실 삼양식품 전체 매출액이 9천억인데 불닭 매출액이 6천억 이상입니다. 그러면 한 70% 수준인데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것만 가격을 인상을 했다는 거고 그 중에서 또 내수잖아요. 그렇죠. 내수는 한
불닭이 아무래도 이 수출 비중이 한 80%가 되니까 나머지들 중에서 수출 비중은 뭐 한 절반 정도일 것 같아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전반적으로 한 5% 인하를 해도 실제로 인하한 효과는 한 1% 그렇죠. 안 되지 않을까. 삼양은 근데 머리 잘 썼네. 사실 불닭만 상관없으면 아무 상관없는 회사야. 거의 따지고 보면. 네. 명분은 너무 좋아요. 네. 어차피 이거는 다 수출로 나가기 때문에 수출 비중이 워낙 크니까 안 내려도 뭐 크게 국내 물가에 영향을 안 준다라는 멋진 명분이 있긴 하죠. 네. 네, 근데 어제 주가가 농심과 삼양식품 다 한 4~5%씩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오늘은 또 나란히 떨어졌습니다. 농심이 한 4.7% 하락, 삼양식품이 한 2.8%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그 가격 인하 결정을 하고 단기 반등했다가 쭉 내리 안 좋았거든요. 네. 실적에 타격을 주면서. 근데 이번에도 만약에 실적 타격이 있다면 줄줄이 이렇게 좀 내려갈 수 있는데 과연 그럴까는 대부분은 좀 안 그럴 것 같다라고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봐야 되겠죠, 그거는. 네. 네, 오늘 장이 별로 좋지 않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 상승장만 계속 이어졌잖아요. 네. 그러면서 너무 좋았는데 요즘 조금 긴장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한번 거쳐가야 될 과정인 것 같고, 이 2분기 실적이 본격화되면서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또 조금 분위기 바뀔 것 같습니다. 실적이 좋고 이번에 뭐 델타처럼 실적 전망도 좋다 이러면은 시장은 전반적인 좋은 분위기 나올 것이고, 그 실적이 안 나오면 제가 보기엔 좀 계속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시장이. 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이면 이제 6월 30일이거든요. 네. 그러면 상반기가 끝납니다. 오늘 뭐 기사를 보니까 상반기의 성과가 개인, 기관, 외국인 중에 개인 투자자의 상위 10개 종목 평균 수익률이 훨씬 높았다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2분기? 상반기. 네, 상반기. 네. 아무래도 2차전지 업종이 주요 이제 순매수 상위 업종에 대거 포진이 돼 있으면서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이런 데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외국인 수익률을 동학개미가 앞섰다는 게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뉴스인 것 같아요. 거의 외국인이 항상 1등을 했었잖아요. 그런 수익률 기사를 그렇죠. 보면은 네, 굉장히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예. 하반기에도 잘 달려야겠죠.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